한국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암은 단연코 췌장암입니다. 발견도 어렵고 발견을 해도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존율이 엄청나게 낮기 때문인데요. 특히 한국인들은 유전적으로 췌장이 작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가장 신경을 잘 써줘야 하는 장기입니다. 췌장은 매우 민감하고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특히 잘못된 식습관은 췌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며 심각한 경우 췌장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먹는 음식들 중 췌장을 망가뜨리는 주범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췌장암을 부르는 최악의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이 음식들만큼은 꼭 피해서 췌장을 건강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같이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작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장기입니다. 우선 췌장은 소화를 돕는 소화 효소를 분비하여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잘게 분해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췌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영양결핍이나 소화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췌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평소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고 췌장에 해로운 음식과 습관을 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음식들은 췌장을 위협하고 암의 위험을 높이는 식품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건강에 좋은 걸로 유명한데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아보카도 자체가 건강에 유익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의 높은 지방 함량이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보카도는 단일불포화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어 심혈관 건강에 좋지만 췌장이 이미 약화되어 있거나 만성 췌장염을 앓고 있는 경우 지방 섭취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은 소화를 위해 췌장이 리파아제라는 소화효소를 더 많이 분비하도록 만드는데 이는 췌장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염증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방 섭취로 인한 만성염증은 췌장세포의 돌연 변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암세포로 변할 위험을 높입니다. 췌장암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가 만성염증이라는 점에서 고지방식품의 과도한 섭취는 조심해야 할 요소입니다. 2015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고지방 식단은 췌장염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며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유지되면 췌장암의 발병률도 함께 상승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소화효소의 과도한 분비를 자극하는 식품과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췌장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염증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보카도와 같은 고지방 식품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튀긴 음식은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이지만 실제로는 췌장에 매우 큰 부담을 줍니다. 튀긴 음식이 췌장에 미치는 영향은 발암물질과 관련이 깊습니다. 튀긴 음식은 고온에서 조리되면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헤테로사이클아민 같은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음식을 튀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이들은 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 암세포로 변이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췌장세포는 이러한 물질에 민감해 지속적으로 이러한 물질에 노출되면 세포 변이가 일어나 췌장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튀긴 음식은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트랜지방은 췌장의 염증을 촉진할 수 있고 과도한 포화지방은 췌장이 과도하게 소화효소를 분비하게 만들어 췌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췌장이 이미 손상된 상태거나 염증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튀긴 음식이 염증을 악화시키고 결국 만성염증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췌장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튀긴 음식은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췌장에 더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췌장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췌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췌장염이나 더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췌장암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튀긴 음식의 섭취가 많을수록 췌장암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튀긴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고온에서 조리된 음식들이 발암물질을 생성하면서 췌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췌장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튀긴 음식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가끔 즐기는 음식으로 먹을 수는 있지만 자주 섭취하는 것은 췌장에 부담을 주고 췌장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췌장 건강을 지키려면 튀긴 음식 대신 더 건강한 조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구이, 찜, 삼기와 같은 방법으로 음식을 조리하면 훨씬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운 음식입니다. 한국인들 대부분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매운 음식 정말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운 음식의 매운맛을 느끼게 해주는 성분은 바로 캡사이신입니다. 이 성분이 췌장을 자극해 과도하게 소화효소를 분비하게 만들어요. 그 결과 췌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췌장이 점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 과도한 자극이 누적되면 염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심하면 췌장암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매운 음식은 췌장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췌장염은 췌장에 염증이 생겨 조직이 손상되는 병인데요. 매운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췌장에서 소화효소가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효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췌장 자체를 공격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상태가 자주 반복되면 췌장이 점점 손상되면서 만성 췌장염으로 발전할 수 있죠. 만성 췌장염은 암으로 발전할 위험성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운 음식은 위장 점막에도 영향을 줍니다. 위장이 손상되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췌장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결국 췌장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매운 음식을 피하고 싶지만 어렵다면 조금씩 줄여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매운맛 대신 허브나 레몬처럼 자연스러운 향을 더한 음식을 시도해보세요. 또 매운 음식을 먹더라도 양을 조절하고 신선한 채소나 단백질 같은 건강한 음식을 곁들여 먹으면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공육과 붉은 고기입니다. 삼겹살과 소고기는 우리가 평소에 정말 많이 먹는 음식들이죠. 그리고 맛있는 소시지와 햄들까지 반찬으로 자주 먹는데요. 하지만 이 음식들이 췌장암을 부르는 최악의 음식들입니다. 가공육은 주로 질산염이나 아질산염 같은 첨가물이 들어간 식품이에요. 이런 성분들은 음식의 맛을 좋게 하고 보존기간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붉은 고기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 고기들에는 햄철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철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철분은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좋지만 과다 섭취하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췌장 같은 기관이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특히 가공육과 붉은 고기는 췌장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악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염증을 유발한다는 점이에요. 이 음식들에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아서 몸 안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췌장도 이런 염증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또 가공육과 붉은 고기를 고온에서 조리할 때 생기는 발암물질도 문제인데요. 구운 소시지나 베이컨을 보면 겉이 까맣게 타잖아요. 그 부분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물질들이 췌장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결국 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 붉은 고기를 2A 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어요. 특히 가공육은 암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만큼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50g의 가공육을 추가로 섭취할 때마다 췌장암 위험이 18%씩 증가한다고 하니 그 위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그래서 가공육과 붉은 고기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끊기가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여보세요. 대신 닭고기, 생선, 두부, 콩 같은 건강한 단백질을 더 자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공육이나 붉은 고기를 드실 때는 신선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소화기관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 조리 방법도 중요한데요. 고온에서 굽거나 튀기는 대신 삶거나 찌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췌장에 훨씬 덜 자극적입니다. 액상과당은 음료수, 가공식품 등에 많이 들어가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 같은 당분이에요.
말 그대로 액체 형태라 체내 흡수가 아주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빠른 흡수율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액상과당은 몸에 들어오자마자 대부분 간으로 이동해 바로 지방으로 전환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췌장도 큰 영향을 받게 되죠. 액상과당이 췌장에 나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췌장을 과로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이때 췌장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해야 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췌장이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되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뿐만 아니라 췌장암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둘째는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액상과당은 체내에서 염증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물질 중 하나예요. 췌장이 염증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세포가 손상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액상과당은 췌장을 지치게 하고 암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거죠. 보통 액상과당은 탄산음료, 스포츠 음료 등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근데 또 흔히 마시는 음료 중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바카스와 비타오백 같은 음료입니다. 이 음료들에는 액상과당뿐만 아니라 설탕 같은 단순당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카스 한 병에는 약 10g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비타오백도 마찬가지죠. 이런 당분이 많은 음료를 자주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췌장이 이를 조절하기 위해 끊임없이 인슐린을 만들어야 합니다. 게다가 이런 음료들은 피곤할 때 한 병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비타민이 들어있다는 장점보다 당분 함량이 너무 높아 췌장에 부담을 주는 단점이 훨씬 큽니다. 특히 에너지 음료를 마시면 혈당이 갑자기 오르고 금세 떨어지기 때문에 췌장이 계속해서 과도한 자극을 받게 돼요. 연구에 따르면 액상과당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췌장암 발병률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췌장세포에 손상을 줘 암세포가 형성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또한 액상과당은 지방으로 전환되기 쉬워 비만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비만은 췌장암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췌장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카스나 비타오백 대신 물, 탄산수 또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허브차를 선택해보세요. 그리고 라벨을 확인하세요. 음료를 고를 때는 당분 함량을 꼭 체크하세요. 무가당이라는 표시가 있어도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맛을 천천히 줄이세요. 처음엔 단 음료가 그리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덜 단 음료에도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췌장을 망치고 췌장암을 부를 수 있는 최악의 음식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몸에서 췌장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 평소에 즐겨 드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섭취를 조금씩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한 식습관이 췌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